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을 짚는 맥모닝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 섹터 주식으로 텐베거를 먹는 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 행보에서도 바이오에 바람을 넣기도 하고 있죠. 그 덕에 오늘 셀트리온이 7% 급등을 했는데, 혹시 제 영상 보고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바이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이미 고점에 물려서 자포자기 하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또 그걸 밖에서 지켜본 다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관심 밖으로 두게 되겠죠. 주변에 바이오 주식 몰빵에서 패가망신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투자할 엄두를 못 내게 되고, 바이오에 받자만 나와도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이런 시기에 씨를 뿌리고 존버해야 또 그런 사람들이 대박을 내는 극소수의 사람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바이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게 과연 될까? 다시금 또 도약하는 어떤 시절이 올까? 어떤 화랑의 어떤 시대가 올까?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이런 때가 바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이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리고 임상 실패하고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냐, 꼭 신라젠 꼴 나는 거 아니냐, 티슈젠처럼 휴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바이오 주식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내 투자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종목을 일단 여러 개를 골라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선하고 걸러냈어도 그 중에 분명히 어떤 찌글찌글대고 시간 투자를 했는데도 못 올라가는 쭉정이도 분명히 있겠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가는 종목만 골라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어떤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곁들입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바이오 ETF를 사지 뭐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투자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ETF 상품이 어떤 훌륭한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ETF도 그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 맹점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런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우선 하고, 그 다음 분산 투자를 곁들이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투자금 1억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1억을 20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10분할, 이렇게 n분의 1 해서 내가 골라낸 종목을 똑같이 20개 똑같이 20분의 1씩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10분의 1씩 10종목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균등하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목표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도 바이오를 바닥에서 잡았으면 그래도 최소 뭐 3배에서 최대 진짜 20배짜리도 나오고요. 아니면 그래도 저점 대비 바이오는 10배거 10배짜리를 목표로 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내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씨를 뿌린 다음에 이게 올라올 때까지 만약에 이렇게 10개를 씨를 뿌리면 이 중에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올라온 종목도 있을 것이고 뭐 LLL 해가지고 수익률이 뭐 기대 못 미치지만 올라온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만년 찌글찌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건 좀 하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을 어떤 바닥권에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떤 바이오 화랑장이 오면 바이오 주식이 인기 있는 시기에 난 이 열매를 거두겠다 이런 목표의 하에 어떤 존버를 한다면 아마도 이 중에 어떤 손실 내지 거의 수익이 없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수익이 상당수 나는 종목들이 비율이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씨를 뿌려놓고 목표 수익률이 올라올 때까지 존버하는 전략 해서 올라오는 건 또 청산하고 그 다음 또 올라오는 거 청산하고 이런 전략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 계좌가 자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이오 주식의 변동성의 어떤 특성이 있죠.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뭐 진짜 1년 뭐 3년 5년 찌글대다가 어떤 한 달, 2달 만에 어떤 10배 터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닥권을 기다가 마치 뭐 어디 진짜 나락으로 가서 완전히 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주식만의 어떤 변동성,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하면 처음에 어떤 포트를 구성하고 망할 놈 망하고 될 놈 되고 또 목표 수익 올라온 놈은 또 이렇게 덜어내고 이렇게 해도 어떤 그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진짜 상패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상패가 되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손실을 어떤 최소화하는 그걸 잘라내고 어떤 다른 후보군으로 갈아타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텐베거에 싹이 있을 만한 어떤 종목의 기준, 골라내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와 제약 어떤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어떤 트렌드 뭐 그런 어떤 전문적인 잡지나 과학, 사이언스 잡지 뭐 내지는 신문 기사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논문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어떤 앞으로 향후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바이오에 있어서 기술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보면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뭐 또 앞전에는 mRNA 뭐 기술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중항체, 뭐 면역 항암제, 이런 게 다 어떤 키워드가 되겠죠. 기술이고. 근데 이런 키워드, 앞으로 주도할 만한 어떤 기술 관련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바이오 관련, 뭐 대부분이 벤처겠죠. 벤처고, 어떤 시총 단위가 작은 거,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총 단위가 아무리 뭐 주위에서 평판이 좋은 기업,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 해서 어떤 바이오 시총이 1조, 뭐 2조, 또 3조짜리 이런 주식은 어떤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물론 어떤 이런 좀 덩치가 있는 주식이 향후에 어떤 더욱 성장하고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고 해서 어떤 셀트리온과 같은 어떤 그런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어떤 바이오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이런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올라선 사례는 정말 예외적으로 있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어떤 그런 기술력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조 단위의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은 아예 후보에서 삭제해버립니다. 뭐 우리 대표적인 뼈아픈 주식 신라젠이 있죠. 신라젠.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코스닥 시가총액 거의 1, 2위를 다투던 그런 정말 핫한 주식이었는데, 결국엔 CEO 구속되고 어떤 끝이 안 좋았는데, 뭐 신라젠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뭐 헬릭스미스, 뭐 옛날 바이오니아니까 바이로메드 주식인데 엄청난 폭등이었죠. 뭐 엔젠시스 뭐 이래가지고 뭐 미국에 임상 3상 하고 했으나, 임상 결과를 깔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이없는 어떤 임상 과정에서의 실수로 그 자체가 완전 나가리 되는 바람에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0분의 1 토막. 이만큼 어떤 조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떤 장기 투자로 삼기엔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어떤 이때 당시 어떤 분위기로는 그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투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면 마치 뭐 이 당시에 만약에 뭐 어떤 12만원짜리 주식이라면 이 당시에 게시판을 가보면 어떤 진짜 5만 투자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력의 어떤 앞잡이인지 아니면 진짜 순수한 개인인지 열정 있는 개인인지 모르나 목표가 뭐 100만원도 제시하고 뭐 최소 50만원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흥분합니다. 그러면 뭣도 모르는 순진한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아직도 7배, 8배 갈 수 있네. 그러면서 전 재산을 태웁니다. 친인척, 지인 다 끌어들여서. 근데 이때 혹하기가 쉬운 게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럴듯한 어떤 장밋빛 전망, 그런 게 정말 그럴싸합니다. 설득력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냉정해지지 않으면 현혹되기 딱 좋은 그 시기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해도 어떤 3상 임상을 통과하고 어떤 FDA
어떤 그걸 통과하고 정식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걸 꿈꾸고 계속 존버했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참 어이없었던 전설적인 종목 박셀바이오가 정말 전설적입니다. 최단기간에 30배 터뜨리고 지금 거의 한 8분의 1토 거의 10분의 1토막 났죠. 그래도 현재 시총이 6천억이 넘습니다. 이렇듯 어떤 이미 조 단위로 솟아오른 어떤 그런 바이오 주식은 접근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기본 전제를 깔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넥신 정말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떤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어떤 우리 국내 어떤 그 제넥신의 기술로 어떤 백신이 막 이제라도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주가가 떴으나 이때 어떤 올라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지금은 참 그 어떤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바이오가 이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바이오를 바닥권에 사면 그것만큼 또 안전한 어떤 투자의 대상이 없다. 뭐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총이 작은 바이오 주식을 고르는 게 우선입니다. 중요합니다. 1000억짜리 1000억에서 한 2000억 그래도 최대 3000억 미만 그래도 2000억대나 2000억 미만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0억짜리 1000억 시가총액의 바이오 벤처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떤 1000억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일단 상장하고 공모가 대비 반의 반토막 난 게 많죠. 이 공모가 자체도 어떤 좀 이렇게 부풀려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현재 어떤 시총 자체는 어떤 바이오 주식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소평가, 어떤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바이오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1000억짜리 10개를 샀는데 향후 2년, 3년 뒤에 어떤 엄청난 바이오 열풍이 또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또 그런 바이오 스타가 나오겠죠. 스타 종목이라면 어떤 시총이 조 단위 2조, 3조 이런 종목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00억짜리가 1조만 가도 어떻습니까? 10배거죠. 10배거.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그리고 어떤 시세에 반영이 안 된 그러나 기술이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의 기준의 종목을 고른다. 그걸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기준이 대주주가 확실한 회사를 골라냅니다. 대주주가 확실한 종목 예를 들면 바이젠셀 이건 제 어떤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보는 겁니다. 바이젠셀 이 종목이
공모가가 52,000원이네요. 공모가가 52,000원인데 현재 그 6개월 전에 상장해서 지금 반토막 이상 났죠. 고점에선 반의 반토막인데 이 기업의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대주주를 보시면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이렇듯 어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좀 탄탄한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 어떤 벤처를 설립해서 이렇게 어떤 베팅을 했다. 이건 아주 좀 미래가 뭐 이렇게 밝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른 벤처 바이오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주주가 확실한 기업, 그 중에서도 어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재무가 탄탄한 대기업이 대주주가 있는 어떤 바이오 회사는, 그런데 거기다 시총까지 났다. 시총까지 지금 2200억이네요 시총까지 났다. 그러면 어떤 그 후보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주주가 어떤 그런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대주주 구성이 대주주 어떤 지분 보유 비율이 30% 그래도 최소 30%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하고 한 번도 시세가 난 적이 없는 기업인데 어떤 대주주가 어떤 지분을 20% 30%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주식을 그냥 이렇게 깔아앉도록 놔둘 그런 대주주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어떤 자본시장에 상장을 시켰고 그러면 충분히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고 해서 어떤 회사를 더욱 이렇게 투자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지분만큼 어떤 그 부를 키울 수가 있는데 어떤 대주주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 한 번 없이 상장 폐지된다, 깔아앉는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죠. 또 하나의 종목의 예를 들면 앞타머 사이언스 보시면 대주주가 어떤 이제 공동 창업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토탈에서 한 30% 비중이 되죠. 이런 종목은 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시총도 1000억 밖에 안 되죠. 그럼 매우 좀 어떤 매력적인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에 가깝다 뭐 이런 설명을 예시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바이오 벤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연구개발 회사죠. 매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매출이 없고 뭐 이익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어떤 보통 이런 그 기업들은 상장할 때 기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 해당 회사들은 어떤 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그 심사에서 제외가 되겠죠. 상장 폐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이게 중요하겠죠. 적자 기업을 투자할 때 내가 그래도 몇 년간, 늦어지면 몇 년간 투자할 기업인데 그 사이에 어떤 상폐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기술 특례 상장 폐지 요건을 이렇게 비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전자공시의
기업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어떤 회사의 개요란에 가시면 그 해당 회사인지 나와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회사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그래서 어떤 기준 시세가 나지 않은 시총이 저렴한 어떤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대주주가 분명한 어떤 특례 상장 기업이라면 어떤 그 조건에 부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10종목이면 10종목, 20종목이면 20종목 이렇게 n분의 1로 C를 뿌리는 겁니다. C를 뿌려서 바이오 호황장까지 끌고 간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 중에 5개가 망한다. 그러면 내가 1억을 갖고 투자했는데, 그럼 1000만원씩 10개를 넣었겠죠. 근데 5개가 망한다.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 5천만원 손실이면 50% 손실이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위대한 기업도 고점에 어떤 확신을 갖고 물려버리면 반토막 충분히 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고점에 사면.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어떤 수익률 50%가 마이너스 50%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내가 뿌린 C 중에 그 중에 한 서너 개만 어떤 화랑장에 히트를 쳐도 어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만약에 한두 종목에서 700에서 1000% 나오고, 또 한 두세 종목에서 400에서 500%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서너 종목에서 200~300% 나오고, 한두 종목 반토막 상패 이렇게 해도 아마 전체 수익률은 30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세가 나지 않은 바이오 기업을 싸게 분산 투자해서 시간 투자를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의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의 전략이고 어떤 투자법인데,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나 내 자산의 어떤 전체 일부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이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시험 삼아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